ITQ 한글 엑셀 문제 유형은 B형이고요. 시험 시간은 60분이죠.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내용을 잘 살펴봐 주세요. 답안 폴더, 답안 파일 이름, 그리고 A열 머리,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 엑셀을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새 통합 문서 더블 클릭해 열어주세요. 먼저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왼쪽 상단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찾아보기나 문서 폴더 열어주세요. 문서 폴더는 내 PCR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가 또 하나 만들어져 있죠. 여러분의 컴퓨터에 없다면 폴더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으세요. 시험장에선 폴더까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파일의 저장 형식은 엑셀 통합 문서, 확장자 XLSX, 그리고 파일 이름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죠. 수험 번호 숫자로 8자리, 그리고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하세요. 임의 숫자 저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미 원서 접수를 해놓은 상태라면 자신의 수험 번호로 연습을 해주세요. 파일 저장을 눌러주세요. 화면 중앙 상단에 파일 이름 나타나죠. 이름 꼭 확인하세요.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러면 이제 제1작업부터 작업을 할 텐데요. 그 전에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 설정을 해야 돼요. A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들어가서 숫자 1 입력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A열 왼쪽에 삼각형 모양 있죠? 클릭하면 모든 셀 선택돼요. 제1작업의 조건 첫 번째 보면은 글꼴 그리고 정렬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 지정된 것 굴림으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빠르게 변환할 수 있고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글자색은 검정으로 지정. 정렬은 수직만 가운데 맞춤되어 있는데요. 조건에 지정되어 있는 나머지 서식 가운데 정렬 이게 있는데 저희 먼저 가운데 정렬 맞춰놓고 할게요. 이렇게 작업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러면 이제 화면 왼쪽 아래로 가세요. 시트 1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 한번, 다시 한번 컨트롤 드래그 이렇게 3개 만들어 놓으세요. 왼쪽에 제일 첫 번째 것 시트 1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이라고 입력, 가운데도 더블 클릭해서 제2 작업, 그리고 세 번째 더블 클릭해 제3 작업이라고 입력을 해 놓으세요. 제4작업 시트는 나중에 만들 거예요. 이제 제1작업 시트로 가서 제1작업 시트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제3작업 시트에서 실수로 작업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시트명 바꿔서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작업하는 걸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3작업 시트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출력 형태를 봐주세요. 1, 2, 3행 거기에는 도형과 결제란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만들고요. 4행에서부터 14행까지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B4에서부터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죠. 입력하면서 13과 14행에 보면은 셀 합치기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첫 번째 셀에 내용을 입력하고 나중에 셀 합치기 할게요. 미리 셀 합치기 할 줄 안다면 미리 셀 합치기를 해놓아도 상관없고요. 셀 너비 조절, C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셀 너비 조절이 필요할 거예요. 입력하면서 글자들 가려 보이지 않게 모두 조절하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동영상 강의는 잠시 멈춰 놓고요. B4에서 J14까지 내용들 입력을 하세요. 번호 1, 2, 3, 4, 5, 6 써 있는 건 입력하지 않습니다. 셀에서 두 줄로 입력하는 것 이젠 모두 알 테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놓을게요. 첫 번째 줄 내용 입력하고 Alt키 누른 상태로 엔터, 그리고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되어 나타나죠. 입력하면서 숫자로 되어 있는 셀들 모두 다 가운데 정렬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보일 거예요. 가운데 정렬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숫자는 오른쪽 정렬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글자만 되어 있는 것들은 왼쪽 정렬로 보이겠죠? 네,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정렬 확인하면 되니까요. 먼저 4행의 내용들은 모두 가운데 정렬, 그리고 5행에서 14행까지 해서 숫자로만 되어 있지 않은 것, 사칙 연산이 안 되는 것, 이것들은 모두 조건에서 나머지 서식에 해당하는 거라서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로만 되어 있는 셀들 있죠? 여기는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 지정된 것 있죠? 여기에는 표시 형식 위에 콤마를 하면 천 단위 구분기호 나타나는데요.
회계로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회계 서식은 돈과 관련된 서식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FSH열의 데이터 컨트롤 숫자 읽기 누른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숫자 그리고 첨단위 구분기호 사용 이렇게 확인 눌러줘도 됩니다. 일반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보다는 오른쪽 테두리에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숫자 서식과 회계 서식 모두 동일하고요. 숫자 서식 같은 경우에는 정렬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회계 서식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정렬은 무조건 오른쪽 정렬로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렬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렬해 주시고요. 이제 조건에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면은 색깔 지정이 시험장에서는 모두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형태만 봐서는 색깔 알 수 없어요. 회색으로 보이는 셀들이 있을 거예요. B사에서 J4까지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건물명, 연면적 제곱미터 이 셀들 3개 선택을 해 놓으세요. 조건에 보면은 색깔 주황으로 지정하라는 게 있습니다. 회색으로 보일 텐데 여기는 홈탭의 글꼴 위에 색 지정하는 게 있어요. 표준색의 세 번째에서 주황을 선택을 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표의 테두리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것을 지정을 먼저 할게요. 그 전에 셀 합치기를 먼저 할게요. B13에서 D13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B14에서 D14 F13, 14 다시 G13에서 I13까지 4개 단위로 선택하고요. 홈탭에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세요. 그러면 블록 지정된 단위로 각각 셀 병합이 되어 나타나죠. 이제 F13, 14셀 클릭해 놓고요.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테두리 탭으로 간 후에 X자 모양으로 보이도록 대각선 지정해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표 모양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B14에서 J14 선택해서 홈탭의 글꼴 위에 테두리 지정하는 게 있어요. 모든 테두리를 한 번을 지정해 주고요. 다시 B4에서 J4까지 블록 설정, 컨트롤 키 누르고 B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3에서 J14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3개 단위로 블록 설정된 상태로 테두리에서 이번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테두리가 얇은 것 굵은 선 지정되어 보이죠. 이제 조건은 첫 번째 것만 한 상태고요. 위에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너비가 조금 좁아요. 글자는 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도 보기 편하게 조금 이 셀을 높이를 키워줄 거예요. 1, 2, 3행 블록 설정을 10머리글에서 해주고요. 테두리 잡고 조금 키워주세요. 한 30 전후로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적당하고요. 이제 위에서 삽입 탭 가서 도형을 열어주세요. 도형의 이름 육각형으로 지정되어 있죠. 보통 사각형이나 기본 도형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데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어떤 도형이 있는지 자주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육각형 도형을 마우스로 가면 이름 나타나죠. 클릭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는데요.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모양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후에 바로 그리기 도구 서식 나타났죠. 우선 도형 채우기로 가주세요. 그리고 그림자로 가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자 오프셋 바깥쪽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 나타나는 거 있죠? 오프셋 오른쪽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도형 채우기를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괄호 안에 채우기 노랑 지정되어 있죠?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윤곽선은 지정되어 있으니까 변경하지 않을 건데요. 만약 정답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싶다면요. 도형 윤곽선에서 색상 검정,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는 위에 3개가 얇은 거예요.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홈탭 가주세요. 여기도 이번에 다시 글꼴 지정을 해줘야 돼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다음에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최근에 사용한 글꼴 찾을 수 있죠. 글자 크기는 24 입력한 경우에는 엔터키 눌러주고요. 목록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도형의 색상은 항상 흰색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어요. 반드시 색깔을 검정으로 변경해 줘야 해요. 그리고 정렬도 왼쪽에 깜빡이고 있죠. 세로 정렬 가운데 맞춤, 수평 정렬도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요.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조건에 나와 있는 제목 내용 도형 안에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오른쪽
HIJR 거기에 나타나는 그림으로 만들어진 결제란 만들 거예요. 그러면 현재 만들어진 것과 행렬 전혀 상관없는 아무 곳에나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확인은 두 줄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두 개 행을 이렇게 선택, 그리고 홈탭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확 입력하고 다시 Alt Enter 키 눌러주고 인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현재 이 글자 써 있는 열은 너비가 좀 좁아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해서 좀 작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옆에 3개 셀 선택해서 담당에서부터 부장까지 입력하세요. 이제 입력하고 아래쪽에는 이 셀들 조금 높이가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행의 높이를 이렇게 조금만 키워 놓으세요. 그리고 이 셀들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테두리 만들어야 되겠죠? 홈에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설정, 그리고 바로 이건 그림으로 저장하면 돼요. 홈에 복사 옆에 역삼각형 있죠? 열어서 그림으로 복사, 나타난 대화 상자는 바로 확인 눌러주고 컨트롤 V키 눌러주면 바로 붙여넣기가 돼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놓고요. 출력과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크기 조절하고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만들어진 원본 셀, 이건 필요 없죠? 삭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열 머리글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눌러주세요. 높이 조절한 거 글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놔둬도 되지만요. 저희는 이것도 완전히 삭제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화면 좀 크게 해서 다음 내용들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돌려보면 화면 이렇게 크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크게 해서 보면 글자 보기 좀 편하겠죠? 그러면 이제 조건 다음 것 작업하도록 할게요. 조건에서 주황까지는 작업을 했죠. 그러면 다음 유효성 검사해야 되는데요. 유효성 검사는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H14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 목록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탭 가서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에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한 대상에선 목록 눌러주세요. 원본을 클릭을 해주세요. 앞에 건물명 써 있죠. 그러면 건물명 써 있는 데이터인데요. 사행은 그냥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고요. 실제 데이터인 C5에서 C12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H14행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건물명 5행에서 12행까지 내용이 순서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것 선택을 해 놓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 정렬 안 해놨다면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셀 서식 만들게요. F5에서 F12까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는 먼저 컨트롤 1 무조건 들어가세요. 그리고 표시 형식 들어가세요. 숫자 뒤에 한글로 나타내야 되죠. 이것은 사용자 지정 들어가고요. 제일 위로 가서 저는 네 번째 것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에 형식에서 큰 따옴표, 영어 소문자 M,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위에 보기에서 530m 이렇게 나타나죠. 만약에 한 칸 띄워야 된다면 큰 따옴표하고 이렇게 한 칸 띄우고 M, 큰 따옴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보세요. 블록 설정되어 있던 이 셀에 모두 뒤에 소문자 M이 나타나죠. 다음으로 D5에서 D12까지를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정의 메뉴 들어가세요. 이름에다가 직접 용도라고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블록 설정 다시 이렇게 하면 항상 이 영역의 이름은 용도라고 나타나요. 이 이름 정의한 것은 1번에서 6번 함수 문제 중에 3번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번에서 6번까지 함수, 7번 조건부 서식까지 또 순서대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 함수 인수 대화상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보도록 할 거예요. 아직은 함수 인수 대화상자로 작업하는 게 필요하다 하다면 이번 강의 말고요. 앞쪽에 함수 인수 대화상자 사용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들을 찾아서 봐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위에 해당하는 I5에서 I12셀 이렇게 드래그해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화면에서는 위에 수식 편집줄에 이퀄 이렇게 입력해 놓고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순위를 구하는 공식은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함수는 rank.eq 함수, 그리고 뒤에 and 연산자로 한글 위 이렇게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위는 높이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 이렇게 되어 있죠. 높이는 F열에 있죠. 그러면 F열의 5행에서 12행 중에서 첫 번째 행인 5행의 530m가 몇 등이냐 그걸 구하는데 내림차순이죠. 오름차순이 아닌 내림차순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선 rank.eq 함수를 입력을 해 놓으세요. 연음 가로까지 하면 인수 이제 나타났죠. 첫 번째 인수 넘버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현재 530m 순위 구하는 값이 지정되어 있는 셀 F5를 클릭을 해주고요. 콤마 하면 이제 두 번째 인수 리퍼런스로 넘어갔죠. 이거는 이 530m가 어느 범위에서 1등이냐. 학교로 따진다면 530이라는 이름 가진 이 학생이 어느 반에서 그걸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F5에서 F12까지로 지정을 해줘요. 그런데 rank.eq 함수에선 꼭 기억해야 할 게 범위인 리퍼런스를 구한 다음에 반드시 F4키를 한 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행과 열, 현재 점선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범위는 절대 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절대 참조 또는 절대 주소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놔야지만 6행, 7행 바뀔 때 앞에 넘버는 F6, F7 바뀌지만 리퍼런스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콤마를 누르고요. 저희는 내림차순 해야죠. 내림차순은 바로 0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더블 클릭해주면 되겠죠. 닫는 괄호 마저 누르고요. 컨트롤 엔터 키 누르면 블록 설정된 곳에 모든 순위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다시 한글로 나타나야 되겠죠. 함수 작성하는데 자신 있다면 이거 확인 안 하고 바로 그냥 여기서 먼저 입력을 하면 되겠죠. and 연산자 입력을 하고 큰 따옴표에서 한글로 위 큰 따옴표 닫는 것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키 누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함수식 구하는 셀은 정렬과 표시 형식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감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렬하지 않아도 되고요. 저처럼 이거는 사칙 연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해 놨고요. 그냥 표시 형식 일반으로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J5에서 J12까지를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에는 지역을 구해야 되는데요. 지역에 대한 건 choose 함수, write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hoose 함수는 구해지는 숫자 가지고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각각 숫자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어떻게 나타내냐 그걸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choose 함수는 함수 인수 사용하는 게 조금 편해요. 그런데 먼저 choose 함수는 직접 입력하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choose 함수 이렇게 입력하고요. 인덱스 넘버 이렇게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rank.eq 함수 넘버 한 것처럼 여기도 넘버가 들어갔죠. 여기에는 write 함수를 사용을 하면 돼요. write 함수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 나올 거예요. 우선 함수 이름 입력부터 할게요. 텍스트, 그 다음에 넘버 캐릭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수인 텍스트는 문제지 2번에 지시된 것처럼 건물 코드가 써있는 셀이에요. 5행이니까 B5셀을 선택해주면 건물 코드가 되겠죠. 콤마 해주고요. 라이트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몇 번째 글자를 가져올 거냐. 한 개의 글자만 필요하죠. 그래서 1, 두 개 글자가 필요하다면 2를 입력하면 되고요. 이렇게 라이트 함수는 닫고 끝내고요. 그리고 콤마를 눌러주세요. 콤마 눌러서 이제 value 1부터 value 2, value 3, 점점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입력을 할 때는 문제지에서처럼 서아시아, 동아시아, 미주 이걸 입력할 때마다 앞뒤에 큰 따옴표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것도 번거롭잖아요. 콤마까지 이렇게 입력하고 FX 눌러주세요. 함수 인수대하상자에서 현재 라이트 함수로 구한 값은 2라고 벌써 여기 나타나고 있죠. value 1 눌러주고요. 한글로 choose 함수에서 인덱스 넘의 값이 1인 경우에 서아시아 이렇게만 입력하고 다음 칸 넘어가면 자동으로 앞뒤에 큰 따옴표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hoose 인덱스 넘버에서 2면 동아시아 입력을 해주고요. 다시 인덱스 넘버 값이 3이면 미주 입력하고
그 아래 밸류 4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요. 컨트롤 엔터 키 또는 컨트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동아시아, 미주 동아시아 이런 식으로 정답과 동일하게 값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E13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앞에 어떤 걸 구하는지 나와 있죠? 주요 용도에 호텔이 포함된 건물의 개수라고 되어 있어요. 호텔이 써 있는 위치, 주요 용도, 여기는 디얼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건물의 개수에 대한 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디얼의 데이터로 호텔이 써 있는 것 그냥 눈으로 확인한다면 5행, 7행, 9, 10, 12 해서 5개가 되겠죠. 그러면 값이 5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요. 함수는 count if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 입력하고 count if 입력을 해 놓으세요. 첫 번째는 range라고 되어 있죠. 범위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디얼의 데이터인데요. 주요 용도, 이거는 위에 그냥 레이블이죠. 그러니까 D5에서 D12까지만 필요해요. 이렇게 선택, 콤마 한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조건을 구하는 거예요. 호텔이 포함된 건물의 개수 되어 있죠. 그런데 호텔 뒤에 글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앞에 글자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특수 문자가 있어요. 그거는 아스테리스크 문자, 이렇게 별 모양으로 하나를 해주고 호텔, 그리고 다시 별 모양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은 여기에 바로 나타나질 못해요. 바로 조건으로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자로 이것과 동일한 걸 찾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앞뒤에 큰 따옴표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닫는 괄호 하고 엔터 누르면 숫자 5가 나타나죠. 여기는 정렬 오른쪽 해놔도 되고요. 그대로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24셀에 이렇게 커서를 놓아 놓고요. 이번엔 아브라즈 알 바이트의 층수 이렇게 되어 있죠. 10행의 데이터가 있네요. 이 데이터의 층수가 몇 층인지, 그러면 여기 값이 12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14셀에서 다시 equal 먼저 해놓고요. 함수는 인덱스와 매치 함수 이렇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특별한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매치 함수로 보도록 할게요. 매치 함수는 단순히 어떤 함수냐면요. 몇 행의 데이터가 있는지, 범위에서 몇 행의 데이터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매치 함수에서 첫 번째 value인데 lookup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현재 우리가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C10에 있는 아브라즈 알 바이트 이거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 놓으세요. 또는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해 놓으세요. 큰 따옴표 한 다음에 입력할 때 이름이 생소하죠. 아브라즈 알 바이트 이렇게 정확히 입력을 해 놓고요. 그리고 콤말 눌러주세요. 두 번째는 lookup array 이렇게 되어 있죠. array면 배열, range하고 비슷해요.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현재 5행에서 12행, 그런데 C열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C5에서 C12까지 선택을 해 놓으세요. 뒤에 괄호되어 있는 건 따로 입력할 필요는 없는데요. 콤마를 눌러 볼게요. 정확히 일치, 이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0을 입력해 줘야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줘요. 그래서 0을 꼭 입력을 해주세요. 닫는 괄호에서 그냥 엔터 한번 누르고 매치 함수로 나온 값 보도록 할게요. 5행에서부터 10행의 위치가 6행이죠. 여섯 번째 내려오죠. 그래서 매치 함수는 6이라고 나옵니다. 매치 함수는 다시 잘라내게 해놓고 보도록 할게요. 인덱스와 매치 함수 사용하라고 하면요. 인덱스 함수를 먼저 쓰고 그 안에 매치 함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equal 상태에서 인덱스 입력을 해주고요. 첫 번째 인덱스 함수는 두 개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항상 첫 번째 거로 기준을 잡으면 돼요. 첫 번째 인수는 범위죠. array니까요. 여기에는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냐 잘 모르겠다면 정답 파일 열어서 먼저 봐주세요. 이 건물명이 포함된 상태로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잘 모른다면 정답 파일처럼 위에 레이블 빼고요. B5에서부터 H12 기본 데이터에서 레이블만 뺀 이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콤마 두 번째는 row number라고 나오죠. row는 열과 행 중에 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전에 구했던 매치 함수를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눌러볼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인수인 컬럼넘은 방금 전엔 행을 구했죠. 이번엔 앞에 지정한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위치한 값을 여기다 출력을 하냐. 만약에 2를 입력을 한다면 C열을 출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지알 바이트가 나올 거예요. 저희는 C열이 아닌 층수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B열에서부터 G열의 데이터가 몇 번째냐. B열이 1이 되고요. 1, 2, 3, 4, 5, 6 해서 여섯 번째 데이터를 여기다 출력해라. 그러니까 6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그리고 매치 함수 이걸 설명을 한다면요. B5에서 H12 데이터 중에서 현재 범위의 여섯 번째 행에 있는 6열에 있는 데이터 이 값을 여기에다 출력해라.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120이라고 나타나죠. 이것도 역시 정렬 이렇게 놓아도 되고요. 오른쪽 정렬 해놔도 됩니다. 그리고 수식도 현재 위에 두 개 일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짝 붙어 있죠. 이것도 만약에 위에 숫자 서식처럼 살짝 띄우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두 개 모두 숫자로 이렇게 변경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설명을 한다면요. 인덱스 함수에서 범위를 B5에서 H12로 했는데요. 아브라지알 바이트가 써 있는 C열 그리고 층수가 있는 G열만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를 다시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C5에서부터 G12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했다면 그러면 1열의 값이 C열이 되겠죠. 그러면 층수는 5로 바뀌었겠죠. 1, 2, 3, 4, 5가 되니까요. 그러면 제일 끝에 값은 5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른다면 이렇게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치 함수에서도 아브라지알 바이트 그대로 써있는 C10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해도 동일하게 120이 나타나요. 이렇게 했을 때 채점 프로그램에서는 함수의 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감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시험에선 정답 파일 그리고 수험생의 파일을 열어서 이 부분이 진짜 감점인지 아닌지 수작업으로 확인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직접 채점해 봐야 되니까요. 웹 채점 프로그램 채점하더라도 반드시 정답 파일과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 열어서 이거는 값이 동일하게 나오니까 감점이 아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J13셀 클릭을 해 놓을게요. 이번 문제는 최대 연면적 제곱미터 이걸 구하는데요. 맥스 함수로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간단하죠. 값은 H열에 나와 있고요. 먼저 equal 입력을 해주고요. 맥스 함수 사용을 해주고 인수도 하나만 씁니다. H열의 데이터 위에 레이블 필요 없고요. H5에서 H12까지만 선택 그리고 닫는 괄호 해서 엔터 누르면 바로 41만 2,500 나타나고요. 여기는 자동으로 숫자 서식에 콤마까지 지정되어 나타나네요. 만약에 숫자 서식 안 나타난다면 표시 형식에서 콤마를 해주거나 숫자로 변경한 다음에 천 단위 구분교 사용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정렬 이 상태에 놓아도 되고요.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 놓아도 됩니다. 이제 J14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항상 VLOOKUP 함수가 출력이 되죠. 그래서 VLOOKUP 우선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요. 인수를 보면은 첫 번째 lookup value 이거는 항상 유효성 검사를 지정한 H14셀을 클릭을 해 놓으면 됩니다. 콤마를 눌러주세요. 테이블 어레이 여기 배열에는 이번에는 기본 데이터 B사에서 H12까지 이 내용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냐 건물명이 써 있는 셀부터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C열의 데이터부터 하는데요. H14에서 사용할 때 위에 레이블 빼고 했죠. 그러니까 C열에서 5행부터 선택을 해주면 돼요. C5에서 C12까지 하고요. 어디까지 하냐면 기본 데이터 끝 연면적 제곱미터 여기까지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건물명과 연면적 제곱미터 이 두 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콤마를 눌러보세요. 다음 인수로 넘어가죠. 컬럼은 열이죠. 테이블 어레이에서 몇 번째 열의 데이터를 여기다 출력을 할 거냐. 그래서 범위를 다시 잘 보면요. C열의 데이터 1, D 2, E는 3, F는 4, G는 5,
H는 6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6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콤마 눌러보세요. 레인지 룩업은 이번에도 정확히 일치라는 게 있으니까요. 저희는 문제에서 정확한 값이 출력돼야 돼요. 그래서 펄스를 입력을 하거나 숫자 0을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닫는 괄호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처럼 콤마 첨단위 구분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위에서 표시 형식 이렇게 지정을 해서 회계로 바꿔놔도 되고요. 아니면은 컨트롤 숫자 1키 누른 다음에 숫자 첨단위 구분교 사용 확인 눌러서 지정을 해줘도 돼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7번에서 조건부 서식 지정이 있죠. 이거는 기본 데이터 B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위에 레이블 필요 없고요. 실제 데이터들이 있는 5행에서 12행까지 이 데이터만 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리고 표의 끝까지 모두 사용해요. B5에서부터 J12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홈탭에 조건부 서식 있죠. 내려가서 새 규칙 눌러주세요. 문제지 조건을 보면은 연면적 제곱미터가 38만 이상인 것 이거에다가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입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선택 아래 서식 지정에 클릭을 해 놓고요. 연면적에 대한 값을 구해야 되니까요. H열의 데이터 현재 5행에서부터 12행까지 내려가면서 조건에 맞는 걸 찾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있는 5행의 연면적 제곱미터 H5를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F4키 2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H라는 열 이거는 변경되지 않도록 앞에 달러 표시가 나타나고요. 행 5 앞에는 변경될 수 있도록 5에서 12까지 변경되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 달러 표시가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H5의 값이 38만 이상인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H5 크거나 같은 뭐가 38만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서식 눌러주세요. 서식에는 색에서 표준색의 파랑 지정, 그리고 스타일은 굵게 지정,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연면적이 38만 이상인 줄에만 총 4개가 나타났죠. 여기에 파랑 굵게 속성으로 서식이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지를 보면 제2작업, 제3작업은 80점으로 나와 있죠. 이번 문제는 목표값 찾기 필터 있고요. 정렬 및 부분합 이렇게 각각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제2작업, 제3작업은 문제 기능이 약간씩 변경되어 출제되고 있죠. 모두 아주 간단해서 엄청 빠르게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제1작업 시트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3작업 시트에서 작업을 했네요. 이런 경우에 그냥 제3작업 시트를 제일 앞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제3작업 시트의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시트로 만들 건데요. 뒤에 이름이 동일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임시로 다른 이름으로 지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에 이름들을 변경해 주면 되겠죠. 우선 제2작업 시트 가져다 놓고요. 제1작업 시트는 제일 뒤에 갔으니까요. 이거는 제3작업으로 변경. 제일 앞에 저희가 만들어 놨던 거 제1작업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1, 2, 3 이 순서대로 나오게 고쳐 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제2작업 작업을 위해서 제1작업 시트에서 기본 데이터 저희가 처음에 직접 입력한 내용이에요. D사에서 H12까지를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 C키로 복사를 해 놓고요. 이제 제2작업 셀로 넘어가세요. 위치는 B2 셀을 선택을 해 놓고요. 홈탭 붙여넣기 열어서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원본 열너비 유지를 클릭을 해 놓으세요. 표가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제 조건의 1번 목표값 찾기부터 할 건데요. B11에서 G11까지 블록 설정,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 놓으세요. 여기 H11 셀도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는 처음 시트 만들 때 이렇게 모두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모두 가운데 맞춤은 되어 있을 거예요. 조건에 가운데 맞춤이 지정되어 있는데 따로 할 필요는 없죠. 두 개 셀 먼저 블록 설정해 놓고 테두리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위에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지정, 그리고 방금 병합했던 셀에 컷을 놓고요. 입력해야 되는 글자 있죠?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옆에 H11셀로 가주세요. 여기에서는 함수, 에버레이지 함수 구하라고 되어 있죠. 이퀄 입력하고 에버레이지 함수 입력을 해 놓으세요. 첫 번째 인수 넘버 1 써 있는데요. 범위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연면적 제곱미터 H3에서 10펜까지 이렇게 선택해서 닫는 괄호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값이 H11에 36만 586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찾아야 되는 값이 361만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되려면 CTF가 써 있는 삼행의 데이터 여기에서 연면적 전체 평균 39만 8천 현재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어느 값으로 변경돼야 되는지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값을 찾기 위해서 H11셀 클릭을 해 놓고요. 데이터 탭 가서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예측의 가상 분석 있죠? 목표 값 찾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수식셀은 커서가 있던 H11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찾아야 되는 값은 전체 평균이 36만 1000 이거죠. 그래서 그대로 361000 입력을 해 놓으세요. 값을 바꿀 셀은 CTF 빌딩이 써 있는 삼행의 연면적 제곱미터 H 삼행을 클릭을 해 놓고요. 확인을 누르면 값이 바뀐 거 보이죠? H3과 H11이 각각 값이 바뀌어 보여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고급 필터 하면 돼요. 건물 코드가 써 있는 B2셀 선택,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다시 뒤에 조건 높이가 800 이상인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F2셀을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컨트롤 C키로 복사, 조건 범위 위치인 B14셀에 놓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건물 코드에 대한 조건은 바로 아래 건물 코드가 T로 시작하는 T가 첫 글자죠. 그래서 대문자 T를 먼저 입력하고요. 그리고 T 뒤에 모든 글자 해서 아스테리스크 문자 하나만 입력을 합니다. 여기에는 정렬 따로 조절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이제 높이에 대한 조건을 해야 되는데요. 고급 필터 조건 보면 건물 코드가 T로 시작하거나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이 끝나고 있죠. 뭐뭐 하거나 이런 거는 AND와 OR 중에 OR 조건이에요. 그래서 높이에 대한 조건, 다음 조건은 바로 옆에다 쓰면 안 되고요. 한 줄 내려와서 C16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높이가 800 이상이냐 이 조건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은 800 이렇게 하면은 높이가 800 이상이냐 이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고급 필터에서 조건 바로 뒤에 건물명, 높이, 층수, 연면적 제곱미터 4개 데이터만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명 먼저 클릭 한번 해주고요. 이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높이, 층수, 연면적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 키로 복사 위치인 B18셀에 클릭해 놓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역시 4개가 이렇게 붙어 나타나죠. 이제 위에 데이터 아무 곳에나 이렇게 클릭해 놓으세요. 그리고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이라는 것 클릭하세요. 결과에선 현재 위치의 필터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목록 범위가 위에 레이블 포함한 B2에서 H11까지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B2가 아닌 B3부터 하면 안 돼요. 아래 18행의 데이터 레이블로 되어 있죠. 위에서 B2도 반드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H11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없애고요. 저희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복제했던 B2에서 H10까지만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조건 범위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B14에서 C16까지 선택,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안 하면 여기 체크 못하죠.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사 위치 클릭하고요. 아래 18행의 데이터 4개 선택을 해 놓으세요.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체크 해제, 확인 눌러주면 앞에 조건 건물 코드가 T로 시작하거나 뒤에 조건 높이가 800 이상인 것, 2개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모두 해당하죠. 그 데이터가 이렇게 3개가 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글자 여기 좀 가려져 있으니까요. 여기는 조금 키워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보면 제 1작업에서 만든 것과 동일한 건데요. 5행에서부터 12행까지인데 제 2작업 시트는 5행이 아닌 2행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조건부 서식이 바뀌어 있어요. 이것은 제 3작업에서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정하도록 할게요.
이제 제1작업 시트 가서 제3작업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B사에서 H12 그대로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컨트롤 C 키로 복사, 제3작업 시트로 넘어가서 이번에도 B2 셀에 홈에서 붙여넣기, 원본 열너비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조건 3개 출력 형태 있죠. 출력 형태에서 D열의 데이터 보면은 다른 것보다 좀 길게 나오고 글자도 굵은 글자 보이죠. D열의 주요 용도 이거를 가지고 정렬을 먼저 해주면 됩니다. 조건의 첫 번째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는 것, 이걸 하기 위해서 B2 셀 주요 용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데이터 탭 가주세요. 정렬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히읗에서 기역 이 순서가 있는데요. 출력 형태 D열에서 보면 주요 용도의 글자 자음 순서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모두 다 사로 시작하죠. 그러면 그 다음 글자 그리고 그 다음 글자 그 순서로 정렬이 됩니다. 우선 D2 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름차순을 해보면 사무 관광이 먼저 나타나죠. 그럼 이거 아니네요. 다시 내림차순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사무호텔 주거가 나타나고요. 제일 뒤에 사무 관광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D2 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데이터 탭에 오른쪽 끝으로 가서 부분합을 눌러주세요. 그룹할 항목은 저희가 정렬했던 주요 용도가 되겠고요. 함수는 부분합의 조건, 건물명의 개수 이걸 먼저 구해야 돼요. 건물명 체크하고요. 아래 연면적 제곱미터는 체크 해제.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개수를 구해야 되죠. 선택. 아래는 원래 선택되어 있던 것처럼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체크,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 만들어졌죠. 그대로 다시 부분합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부분합의 조건 끝에 있는 연면적 제곱미터의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건물명 체크는 해제하고요. 연면적 제곱미터를 체크, 사용할 함수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 선택, 새로운 값으로 대치, 개수 구한 거 없어지면 안 되죠. 이것만 체크 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윤곽이 나타났는데요. 조건 2번에 지우라고 했으니까요. 부분합 메뉴 왼쪽에 그룹 해제 있죠? 윤곽 지우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세 번째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서 출력과 동일하게 글자들 모두 제대로 보이게 맞춰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작업 시트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조건부 서식이 여기도 이행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이 바뀌어 보이고 있어요. 이걸 먼저 수정할 건데요. 제2작업 시트로 가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위에 데이터 복사한 것 아무 곳에나 이렇게 놓고요. 홈 탭에 조건부 서식 가주세요. 규칙 관리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 워크시트에도 하나만 나타날 거예요. 선택을 해주고 규칙 편집 들어가세요. 제1작업 느낌표 되어 있는 것 이거는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H3으로 자동으로 삼행에서부터 하라고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범위는 제2작업에서는 범위가 특별히 변경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B3이 아닌 B2에서부터 시작하고 H10이 아닌 H11까지 선택되어 있다면 적용 대상 선택된 것 없애버리고요. 다시 실제 조건부 서식 비교할 데이터만 있는 B3에서부터 H10까지만 선택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제1작업의 조건부 서식과 동일하게 연면적 이 데이터가 조건부 서식이 지정되어 보일 거예요. 제3작업 시트도 동일하게요. 표 아무 곳에나 커서를 이렇게 놓고 다시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들어가세요. 정렬 및 부분합으로 만들어진 여기에는 서식 규칙 표시를 현재 워크시트로 하면 여러 개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하나씩 지우고 제일 위에 있는 것 하나만 남겨놓도록 하세요. 규칙 편집 들어가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제1작업 느낌표까지만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기, 확인. 이번엔 적용 대상 범위를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우선 이 상태로만 본다면 3행에서 6행까지만 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죠. 잘못된 거니까 없애버리고요. 여기도 2행의 데이터는 필요 없고요. B3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쭉 내려가서 끝까지 18행까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시험에선 흑백으로 보이기 때문에 파랑 글씨는 안 보이겠지만 굵은 글자로 보이는 게 출력과 동일하게 된 것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2작업과 제3작업 시트의 조건부 서식은 문제지에서 따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선 감점사항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제1작업 시트처럼 동일하게 변경시켜 놓도록 할게요. 이제 제4작업 시트 그래프를 만들 거예요.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지고요. 현재 선택된 건 클릭해서 없애 놓으세요. 출력 형태에 보면 가로축에 글자들이 있고요. 그 아래에 범례로 2개가 선택되어 있어요. 이 3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할 건데요. 가로축의 데이터는 건물명의 데이터죠. 그리고 범례는 H열의 데이터, 그리고 높이 데이터, F열 데이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가로축의 데이터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우선 C4는 반드시 선택되어야 합니다.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아래 우행의 데이터 사용하지 않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6행의 데이터 클릭, 그리고 바로 아래 데이터 또 사용하지 않죠. 그냥 마우스는 놓아놓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상하이 타워, 그 아래 부르즈 알리파 드래그, 그 아래도 드래그, 타이베이 롯데월드 타워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옆에 높이 데이터는 왼쪽 C열의 데이터와 동일한 행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F4 클릭, F6 클릭, F4 클릭, 그리고 F6 클릭, 그리고 F8에서 12까지 드래그. 다시 연면적 제곱미터 써있는 H열도 동일하게 컨트롤 키 계속 누른 상태로 F4, H4 클릭, H6 클릭, H8에서 12행까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삽입으로 가서 차트의 거미줄 위에 콤보 차트 눌러주세요.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콤보에선 범위에 지정되어 있는 높이와 연면적 제곱미터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제4작업의 조건 1번에 묶은 세로막대형 지정되어 있고요. 7번에는 서식으로 해서 높이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이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요.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체크. 그러면 연면적 제곱미터는 당연히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출력과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요. 우선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차트 이동 들어가세요. 새 시트를 선택해서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변경을 해 놓으세요. 확인 눌러주면 제4작업 시트가 제일 앞쪽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우스로 이름을 드래그해서 오른쪽 끝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출력 형태 아래 주의 써 있는 것처럼 제1, 제2, 제3, 제4작업 순서로 시트가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조건에 1번, 2번, 3번까지 했고요. 왼쪽으로 가면 빠른 레이아웃이 있어요. 열어주세요. 조건에 4번에 있는 것처럼 레이아웃 3을 선택해주고 바로 옆에서 스타일 1 선택을 해 놓으세요. 조건에 5번의 영역 서식 차트 지정되어 있는 글꼴 홈 탭으로 가서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변경, 글자 색도 검정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채우기 효과 있죠? 홈 탭에선 지정을 못해요.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질감에서 할 수 있어요. 파랑 박엽지를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에 대한 채우기 지정 있죠?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면 클릭, 그리고 도형 채우기 색깔을 흰색, 배경 1, 이 이름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림에 대한 지시는 조건의 7번에 눈금선, 선스타일 파선 지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림 영역의 안에 회색 선이 있죠? 마우스로 클릭하면 선택되었다고 이렇게 나타나죠. 도형 윤곽선에서 색깔 그대로 놔도 되는데요. 잘 보이게 검정으로 바꿀게요. 이제 파선 지정하기 위해서 도형 윤곽선의 대시에 파선을 지정을 해주세요. 다시 조건에 6번 할게요. 제목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 제목 클릭 한번 하세요. 차트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선 흰색, 도형 윤곽선은 테마색의 검정, 그리고 홈 탭 가주세요.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굵게 지정, 글자 색은 검정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트 제목 글자를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해서 출력 형태 보이는 내용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조건 7번 서식 첫 번째 줄 내용 보조축까지 지정했고요. 다음 조건인 계열의 출력 형태 참조에 표식 바꾸는 것, 꺾여 있는 부분 중 아무 곳이나 하나를 클릭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세요. 오른쪽에 대화 상자 나타났죠?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채우기 및 선 클릭을 해주세요. 표식 그리고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으로 가서 지정되어 있는 형식 세모로 변경 그리고 크기는 지정된 1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블값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막대 그래프 타입A 101 여기에 막대 그래프 위에 나타나죠. 막대 그래프 한번 선택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주세요. 위에 숫자 정확하게 나타난 것 확인하고요. 이제 축을 출력 형태에 맞게 조절할게요. 그림 영역에 왼쪽 바깥, 오른쪽 바깥, 아래쪽 바깥에 테두리 선이 지정돼야 되죠. 그림 영역에서 지정하지 않고요. 왼쪽, 오른쪽, 아래에 있는 축의 숫자와 글자를 선택해 지정하면 됩니다. 차트 도구에 서식에 가주세요. 왼쪽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오른쪽도 선택, 도형 윤곽선의 검정, 가로축, 글자 선택, 도형 윤곽선의 검정을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왼쪽에 숫자 다시 한번 선택을 해 놓으세요. 최소값 하이픈으로 나와야 되죠. 0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선 차트의 왼쪽,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세로축 왼쪽 글자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의 축 서식에 축 옵션, 값을 조절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제일 아래 표시 형식 들어가세요. 범주가 사용자 지정이 아닌 회계 서식으로 변경하면 최소값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나요. 앞에 원 표시 없애도록 기호에서 없음을 선택을 해주세요. 기본축 숫자에서 주 단위는 5만씩 변경되고 있고요. 최대값은 45만. 그러니까 축 옵션에 최소 최대 단위는 변경할 필요 없죠. 다시 오른쪽에 보조축 숫자 클릭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다시 밑에부터 보면 0m부터 하는데요. 200m 단위로 변경돼야 되죠. 단위 주를 200으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최대값 1000m 나오니까 최대값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건의 8번 법례명 두 줄로 나타나고 있는 것 수정할게요. 법례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메뉴 눌러주세요. 대화 상자에선 연면적 제곱미터 이걸 선택 편집 눌러주고요. 계열 이름을 직접 타이핑을 해주세요. 연면적 연음괄호 제곱미터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한 줄로 입력하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아래 변경된 거 보이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조건의 9번 도형을 만들게요. 도형은 서식의 도형 삽입에 바로 나타나죠. 제일 아래 설명선 중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클릭을 해주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노란색 핸들 잡고 이거 조절할 수 있죠. 우선 세로 크기를 조금 크게 만들어 놓으세요.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뒤에 점선은 안 보여야 되죠. 그래서 도형의 색상을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도형의 윤곽선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 도형 윤곽선의 검정, 윤곽선의 두께를 위에 3개 중에 아무거나 얇은 것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홈탭 가주세요. 글꼴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죠? 조건의 5번 차트 글꼴로 지정되어 있는 굴림 지정, 글자 크기 동일하게 11포인트, 글자색 검정으로 변경, 맞춤은 세로와 가로 모두 가운데 맞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직접 타이핑하세요. 최대 입력 엔터키, 바로 아랫줄 연면적 입력을 해주세요. 만약에 글자가 이렇게 안 보인다면 저처럼 이렇게 조금 키워주면 됩니다. 이제 위치, 출력 형태를 보고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출력 형태와 조건 모두 작업이 완료됐어요. 우선 파일 저장부터 해두고요.
제1작업에서 제4작업 시트까지 모두 작성해도 시험시간 60분에서 시간은 충분히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4개 시트 조건과 출력 형태 보고 틀린 것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 검토했다면 마지막으로 파일을 저장하고 이 파일을 감독관한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한테 제출한 것 확인하고 퇴실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